네, 2021 서울인 라디오 첫째 날 순서 톡톡 라디오 예산 제로의 시대 마을 미디어의 길을 묻다 시작하겠습니다. 격한 반응 감사드리고요. 이거 격하게 반응해야 되는 오늘 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 김일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 황혜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서울 마을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정책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여기 동작 FM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동작 FM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 와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습니까? 너무 화사하고 네. 저희 마을 방송국에서 보기 힘든 스튜디오라서 네. 약간 주눅이 들기도 하고 너무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고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많은 마을 미디어들이 이제 영상 쪽으로도 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이런 전용 스튜디오가 있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노하우보단 돈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 네. 아니 저희 이제 마을 방송 스튜디오,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 갖추는 것도 힘들었는데 갈 길이 멀군요. 할 수 있다. 네. 이 노하우를 동작 FM에서 널리 알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네, 오늘 저희 코너 제목이 예산 제로의 시대 마을 미디어의 길을 묻다입니다. 제목만 보면 좀 짠한 느낌도 나고 어떻게 좀 비장한 느낌도 나고 한데요. 두 분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방송에 임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로 하면은 제로 칼로리, 제로 웨이스트 되게 좋은데 예산 제로라니 세상에 그 예산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날라갔나? 어디 갔나?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방송 보시는 일반 시민분들 또 마을미디어 활동가분들 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혜원 운영위원장님은 네. 저도 이 제로라는 말이 마을 미디어 예산을 제로라는 말하고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제로라는 말은 진짜 좋은 뜻으로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참 우리 담담하게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담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탄소 제로도 아니고 예산 제로의 시대 마을 미디어의 길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저희들 얘기 시작으로 다 함께 같이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서울시청 앞이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분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주택, 노동복지 등 이런 좀 민간이탁 그리고 시민참여 영역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에 항의하는 해당 영역의 활동가들 그리고 주민들의 기자회견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자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체적인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참 난감한데요. 우리 시민사회, 시민참여, 마을 공동체 영역에 있는 활동가들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표현이 좀 가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 하나를 좀 들고 나왔어요. 보시면 큰 글씨로 시민행동이라고 돼 있어요. 시민들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 화요일이요. 화요일 날 시민행동이 발족을 했는데 바로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 마을자치, 사회적 경제, 노동, 복지, 주거복지, 마을미디어 모든 영역에서 예산을 거의 50% 이상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놔서 다들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던졌어요. 저희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민사회나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1조 원의 세금을 다 잡아 쓰고 있다. 근거가 있나요? 시민단체 ATM으로 전락하는 이런 다 쓰고 있다.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뭐죠? 아니 사실 근거라기보다는
명백한 어떤 분석이나 네. 평가나 이런 거 없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첫 번째로 겨냥한 게 바로 민간위탁 분야를 좀 겨냥을 했는데 민간위탁 분야 예산이 26조가 넘는데요. 근데 그 분야에는 이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단위는 사실 3%밖에 안 되고 중소기업이나 학교법인으로 들어가는 민간위탁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겨우 3%밖에 안 되는 시민사회 영역, 마을공동체 영역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손을 보겠다고 달려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어떤 거냐면 바로 그 고용승계를 거의 고용승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다는데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렇죠, 인건비 그렇죠. 예산도 줄고 네. 이 인건비가 줄어든 만큼 그렇죠.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사실상 해고되어야 되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 처음 거죠. 네, 한 70% 정도를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자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삭감하고 사업비만 자치구에서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상태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동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바라고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해오고 있는지 제가 지금 마음을 네, 이 감정을 잘 가다듬고 얘기하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 시민사회단체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좀 공공이 하기 어려운 일,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일을 민간이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건데 마치 오세훈 시장은 이제 ATM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기막힌 건 이러한 행정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문제점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사실은 뭐 행정의 수장이 시장이니까. 근데 시장은 선거를 뽑잖아요. 근데 뭐 선거로 시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뭐 중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현장에서 그 일을 수행해 왔던 현장과 어떤 소통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 삭감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과정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승열 정책분과장님, 네. 정책분과면 또 브레인 아닙니까? 네, 또 분석을 해봤죠. 어떻게 분석을. 보시는지. 딱 두 글자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복수. 네, 사실 타당한 근거가 있거나 평가 작업이 선행되었거나 또 어떤 이해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그 굉장히 자극적인 ATM 1조 원 사실 그 이야기들이 많은 또 그 보수 매체들을 통해서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크게 관심 없는 시민들에게는 뭔가 정말 문제가 있나?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었던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굉장히 개인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이해와 목적 아래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도전, 복수 막 이런 비장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복수라고 하면 복수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10년 전 나쁜 급식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지금 계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제 물러나게 했죠. 네. 그로부터 이제 새롭게 좀 마을 만들기, 주민 자치, 뭐 이런 주민 참여, 시민 참여 활동들이 좀 새롭게 한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동안에 본인이 이제 못했던 그리고 이제 본인을 또 밀어냈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시장이 된 이상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안 해. 네, 이런 좀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 사실상 저희가 밀어낸 게 아니고요. 네. 그 당시 오세훈 시장님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판을 받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때 이 주민투표는 33%가 투표를 해야 개표를 할 수 있는데 투표율이 되지 않아서 사실 뚜껑도 못 열어봤어요. 네, 다들 거부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누가 밀어낸 게 아니고 좀 본인이 자초하신 일인데 맞습니다.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 복수를 하시는 거다. 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네. 그동안 좀 이런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에 어떻게 출발했든 간에 그간 수많은 시민들이 10년 동안 참여했던 활동을 그렇게 몇 마디 프레임으로 이렇게 다 덮어 씌울 수 있는 1, 2년의 활동도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10년에 걸쳐서, 저 역시 10년에 걸쳐서 활동을 했고, 10년이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네. 도전과 복수를 거쳐 오늘의 키워드 분노까지 왔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점을 좀 지적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시민 참여, 주민자치, 그렇죠. 협치행정 이런 것들이 좀 대세죠. 상식이고 시대가 네. 흐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역행하고 네. 어떻게 보면 1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자 하는 이런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활동에 참여해 오셨던 황혜원 운영위원장님께서 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 서울시 참여 예산 시민의원 활동을 2년을 했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용산구에서도 도시재생, 그다음에 주민자치,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활동할 때 그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참 여러 가지로 되게 공무원하고 일하는 게 주민들이 맞추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 공무원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하고 협치를 한다고 저희랑 같이 일을 하자고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하지만 실제 그게 생각보다 이제 어렵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함께 정말 이 모든 도시재생이든 주민자치든 그 본연의 목적대로 잘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기억이 나요. 바로 엊그저께까지도 저도 주민자치위원이었고 함께 했는데, 임기가 끝나셨나요? 네, 더 연장은 안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거버넌스를 하고 협치 행정이 당연히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말 실제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10년의 이런 활동 성과, 어떻게 보면 성과잖아요. 성과와 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길러지고 성장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려버린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손해보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저는 덧붙여서, 그렇다면 이제 천만 서울 시민의 어떤 생활을 또 책임지는 서울시장인데, 그러면 모름지기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해야 하잖아요. 사실 시민 참여를 거스를 수 없고, 그게 없다면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고. 근데 말은 또 그렇게 하세요. 네. 시민 참여를 퇴행하자는 게 아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을 활동을 막고 예산을 없애버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모든 제도적인 틀을 다 뒤흔든 상태에서 우리 훌륭하신 오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참여를 이루어내실 건지, 그걸 정말 간절히 묻고 싶어요. 네, 좀 시장실로 뭐 이렇게 공개 서한이라도 보내서 좀 답을 근데 주셨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중에서 그 노동자 지원센터 중에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이 한국노총계와 민주노총계가 있잖아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권역별 센터인데, 거기서는 예산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삭감을 안 한 거죠. 삭감을 안 하고 민주노총 꼭 계열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노총이 아닌 계열이 운영하는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을 50% 이상 삭감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어디서 그런 발상은 나오는지 너무 편파적이 아닌가. 상당히 전문적인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복지센터는 이제 세 가지 층위가 있는데, 서울시 센터가 있고 권역별 센터가 있고 자치구별 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군데에 대한 예산 삭감과 이 내역들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 내에서 또 이렇게 뭐 갈라치기, 줄 세우고 이런 걸 하려는 것 아닌가. 또 기준이 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저희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시작된 이 오세훈 시장의
시민참여 영역에 대한 예산 사건, 지금 네. 서울시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의 상황은 어떤지. 물론 오늘 프로그램 제목에도 있습니다. 예산 제로의 시대. 네.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걸 아마 이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지 않으실까 싶고요. 먼저 그럼 그동안 저희 서울의 마을 미디어들은 좀 이 지원 사업 체계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정책 브레인이신 양승열 국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제 서울의 마을 미디어 활동은 2012년에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 교실 이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시작을 했죠. 했잖아요. 네, 이제 뭐 소박한 지원 활동이었지만 이제 거기에 뜻을 품고 또 열심히 참여했던 시민들이 있었기에 이제 지금 10년이 흘러왔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뭐 5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이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씩 탄력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참고로 올해 2021년에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은 이제 10억. 네. 이제 10억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뭐 느끼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적다, 많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1,000만 서울 시민이 있고 또 지금 올해 2021년에는 7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신문, 잡지, 영상, 라디오 등등의 많은 또 마을 미디어 활동들이 있잖아요. 남녀노소, 또 뭐 선주민, 이주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제 과연 10억이라는 예산안이 거기에 충분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각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든 결과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 10억도 네. 좀 조정된 거잖아요. 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맞습니다. 그 상태로 통과가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10년이면 아까 이제 강산이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이 서울 바로 세우기라는 게 과거에 이제 전 대통령님처럼 이제 4대강 살리기 이런 것처럼 이 말을 오염시키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좀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지천 르네상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죠. 네. 한강 르네상스를 예전에 10년 전에 이제 하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한강이 아니라 지천까지 그렇게 파헤치시겠다 이제 이런 사업을 또 하고 계신데 그래서 아무튼 이 강산이 좀 더 좋게 바뀌어야 되는데 더 좀 파헤쳐지고 사실 더 척박하게 바뀌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온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희 마을미디어 지원 예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이 있고 저희가 저기 동작FM, 광고FM, 용산FM 이렇게 와 있는데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단체 지원 예산을 100% 삭감한 상황이죠. 그리고 제로. 거기에 더해서 센터의 이제 인건비, 한 명의 인건비도 삭감한 이런 상황인데 특히 저희가 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단체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지 황희원 운영위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오늘 방송의 제목이 마을 미디어 예산 제로잖아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10억이 있는데 왜 제로냐? 그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이제 사실은 마을 미디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개인이 그냥 시작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체라는 영역을 만들어 보시는 분은 알 수 있지만 라디오든 영상이든 신문이든 잡지든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양승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에서 판을 깔아준 거예요. 2012년에 주민들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 한번 배워봐서 직접 해봐라. 저희는 되게 그게 첫발이었거든요. 다 그런 첫발을 다 딛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마을 미디어 마을 매체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활동하고 주민들이 성장하는 핵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게 정말 저는 시장이 되려면 그동안 시에서 그동안 본인이 떠나 있었던 10년 동안의 시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시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모르고 왜 그렇게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전액 예산을 어떻게 삭감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 말고도 각 미디어 교육센터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광역시도 단위도 있고 자치구에도 조금씩 있는데 그 센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을 미디어 센터는 직접 주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일반 교육 콘텐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단체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구별을 못하고 있다. 정말 돌아가는 시정에 대해서 그간의 시정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은 건지 안 보려고 한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면 되게 위험하죠. 지금도 사실은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도 내년 일이라고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예산이 없으면 만약 예산이 없으면 되게 위축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고 되게 그나마 그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면 그렇죠. 아주 소액의 예산이었는데 그 지원 예산이 없어진다면 활동이 엄청나게 위축되고 아무래도 저희가 그나마 열심히 제작하려고 했던 콘텐츠도 되게 줄어들 거예요. 많이 줄어들 거고. 사실 마을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게 바로 이제 저희 같은 지역 그렇죠. 단체들이었고 예를 들어 교육만 필요하다 이러면 센터에 찾아가시면 되죠. 근데 실제로 지역에서 뭔가 그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게 그냥 이제 혼자서 교육받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같이 그 이야기도 찾고 또 관계망도 연결하고 이제 이런 일선에서의 역할을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한 건데 이런 실상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사셨으면 좀 그동안 10년 동안 서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시장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무시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지금 동작 FM은 좀 이 하드웨어가 좋은 편이에요. 마을미디어들 중에도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그렇다고 넉넉하게 운영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사실 동작보다 저희 강북이나 용산은 더 힘들게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지역단체들의 예산을 끊어버린다는 건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들이 이제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들이 이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런 정도의 하드웨어, 이런 정도의 인프라가 사실은 동네마다 최소 정말 구마다 있어도 부족할 판에 이 수도 서울에 1,000만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동작 FM 같은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건 사실 되게 씁쓸한 현실인 거죠. 10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사실 그 10년간의 예산, 10년간의 지원이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고 요청하고 제안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마을 미디어가 이게 잘 발딛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지원, 공간에 대한 지원, 또 장비,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지 이 그동안의 이 어떤 성장과 발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계속 사실은 이제 전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가끔씩 자립하세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뭘 너무 모르신다. 사실 가끔은 아니었죠 그때. 몇 번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사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대화가 됐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립이라는 건 사실은 도서관이 자립할 수 있느냐, 보건소가 자립할 수 있느냐. 학교가 자립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하는 역할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디어를 알려주는 마중물 역할, 또 주민들이 모여서 컨텐츠를 만들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 이런 허브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자립하세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저는 이제 그때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그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고개를 한 번 정도는 끄덕이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사실은 너무나 후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진짜 내년에 이대로 흘러가서 내년에 예산 제로가 당면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조금 뒤에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이제 예산 제로가 됐을 때는 사실 정말 암담하죠 좀 노다. 근데 제가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스튜디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정말 저희가 올해 1월부터 동작구 오피스. 12월까지 아마 이 동작 FM의 시설과 공간을 이용했던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쭉 산출해보면 단연 1위는 동작구청입니다. 동작구청의 혁신교육과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과 이런 것들이 가장 여기서 많은 프로그램 명확한 근거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진짜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네. 이 공간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러면 아마 되겠어요?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은 사실 행정, 네. 공보, 그리고 시민들이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명확한 네. 조금만 동작 FM 우리 양승용 국장님한테만 물어봤어도 금방 알 거예요. 왜안 연락처라도 좀 모른 척하든지. 사실 저희가 지난 10년간 뭐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되게 부족한 지원이었고 거기에 이제 그만큼의 시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덧붙여서 그나마 이런 성과를 이룬 거거든요. 실제로 한 2년 전인가 서울연구원에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도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원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주민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것에 대한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든가 노동의 대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싸그리 다 무시하시고 마치 이제 저희가 이제 세금을 빼먹은 것처럼 여기도 다 운영 담당자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가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한 장 한 장 영수증 붙여가면서 어떻게 보고하고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의 시간과 주민들의 돈이 더 여기에 투자가 되어서 정말 이런 공간과 활동의 성과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겹게 마련했는데 이 시장님의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의 여러 마을 미디어들이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이런 이제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마을 미디어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도 네네. 저희 공간 운영은 대부분이 다 비슷해요. 스스로 맞아요. 운영을 네. 해요. 네, 후원금을 지역 주민들이 모아서. 후원해 주시고 그렇죠. 그 공간, 그러니까 장비도 못 사잖아요. 또 지원 사업이. 방송에 마을 방송국 우리 용산 FM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여기 구청 지원을 받느냐, 어디 지원을 받느냐 맞아요. 전혀 지원 안 받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 후원회원들, 저희 방송인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게 깜짝 놀라요.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용산은 월세가 얼마인가요? 저희 월세 90만 원이고 동작은 얼마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저희는 이제 2개 층을 쓰고 있어가지고 용산보다 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갑부들이시네. 저희는 다른 한 단체랑 같이 써서 3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저희 얼마나 힘들겠어요. 존경합니다, 두 분. 네. 사실 이런 걸 다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마을 미디어가 뭐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난 10년의 활동 속에서 마을 미디어가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 왔는지 이것들 정말 수두룩 빽빽하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과연 마을 미디어는 지난 10년 동안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만들어 왔는지 앞서 이제 뭐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 계신 이제 동작과 용산의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홈그라운드가 동작이니까 동작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동작 F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에 개국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장수 방송들이 몇 편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뭐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라고 해서 이제 책까지 내셨잖아요. 책도 지금 2번이 나왔죠. 그래서 그 책은 실제로 지금 지역의 초등학교에 이제 부교재처럼 보급이 되고 있고 그걸 또 가장 좋아하고 반기는 건 학교 선생님들. 너무나 좋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그렇게 지역의 역사를 없죠.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네. 그걸 사실은 동작 FM과 동작 FM 주민 DJ들이 한 거죠. 그걸 사실은 정말 오세훈 시장님의 이 시선으로 그걸 정말 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한다고 하면 그게 서울시 마을미디어 사업으로 가능하겠어요? 부족하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그걸 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의지, 책임감, 사명감 이런 걸로 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책도 처음에 낼 때 다 돈 모아서 냈죠. 크라우드 펀딩하고 후원하고 해서 냈던 거거든요. 저도 2권 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는 방송. 그래서 이제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가지 되게 큰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좀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단연 첫 번째는 1919년 3월 28일 날 여기 근처에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19년이면 한참 좀 100년 3.1운동과 연관된 이 노량진 근처에서 있었던 3.23 만세운동을 동작구청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던 여기에서 일을 진행됐다라는 사실 그렇죠. 자체를 네. 그걸 이제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김학규, 맹명숙 두 DJ가 그때 당시에 신문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제 방송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됐을 때 구청에서 이제 그때 그걸 이제 기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거 때마다 또 이제 지역 주민들 잠깐만 지금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일단 좀 일달러 하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 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제가 동작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두 분 진행자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시죠. 예전 막 일제시대 신문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그걸 뭐 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열정과 노력의 결집체가 지금 지역의 초등학생들의 교재로 쓰이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용산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산의 사례를 좀 하나 또 궁금하다. 우리 동작에 비하면 나온 거예요. 저희는 좀 이제 기억나는 게 네네. 용산에 학교 200m, 학교 근처 200m 안에 네네. 스크린공 경마장이 들어와서 5년 동안 저희가 천만 농성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마사회에서. 근데 성심 여중고 학교가 특히 교장 선생님 김유럽 수녀님이 앞장서서 학부모들, 학생들, 인근 주민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5년을 천막을 지어서 마사회 바로 옆에 농성을 했는데 그 천막을 그냥 비워놓는 천막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번이에요. 돌아가면서 저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가 제 당번이거든요. 근데 한겨울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천막에 막 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쥐 들어왔다고 막 그 이제 남겨놔요. 그 이제 저희가 서로 공유하는 그 노트에 다 남겨놓으면 그 다음 이제 또 쥐구멍을 막아야 된다. 막 대책도 세우고 그럴 정도로 주민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무 힘들고 이게 과연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건가. 근데 쉽지 않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그 김강진 의원이라고 국방위 소속 의원도 순천에서 마사회를 막아냈어요. 마사회를 막아냈는데 그분이 7년 싸웠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천막에 한 10번은 무너져야지 마사회를 막을 수 있다.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근데 5년 만에 된 거 네, 아닙니까? 5년 만에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저희 마사회가 드디어 문을 닫고 지금은 농어촌 그 학생들을 위한 장학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방송을 만들었어요. 저 기억나요. 네, 굿바이 그죠. 용산 화상경마장이라는 방송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때 너무 지쳐 있었던 그 아이들 학부모, 어머니, 아버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모아서 서로를 좀 위로해주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없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물론 힘들고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도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그 당시 농성을 하고 있던 공동대표랑 홍보 담당하시는 어머니들이 같이 좀 주축이 돼서 방송을 했어요. 저희 방송을 하면서 되게 힘도 받고 상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상도 받았습니다. 저희 콘텐츠 제작상 상도 받고 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나요. 네네. 제가 이제 가끔 라디오 교육을 하러 가는데 이제 그때마다 사례로 소개해주는 용산 FM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그 필리피노 라이프인가요? 제목이? 맞아요. 네. 필리피노 라이프 인코리아인데 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해방촌이고 해방촌에는 필리핀 분,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분들이 많이 사세요. 필리핀 그 모녀가 따갈로로 방송을 했는데 영어랑 따갈로 섞어서 하니까 사실은 많이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방송을 준비하는 그 어머니가 대본을 7장을 빼곡하게 직접 써오세요. 써오셔서 그걸 갖고 방송을 하시고 내용은 필리핀 소식을 전하고 한국 소식을 전하고 항상 이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딸은 해방촌에서 태어난 딸이고 남편은 없지만 어머니가 홀로 키우면서 그렇게 가정도 운영을 해오고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한 3년 반, 4년 가까이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상도 받고 저희도 감사패를 드리고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같이 방송했던 그 학생이 지금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돼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요즘에 이제 이주 여성들도 많고 하신데 사실 이주민들이 정보를 얻을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몇 개 영어나 뭐 몇 개 언어 말고는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도 이주민들이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이런 방송을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아닌 어떤 미디어가 공중파에서는 절대로 못하죠. 용산의 한 그 타갈로그를 알아듣는 분들이 제가 뭐 아무리 잡아도 1000명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송을 시청률을 생각하는 이 미디어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저희 같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그분들의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례를 얘기하면 또 동작에서도 사실 말씀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동작 FM이 있는 곳이 노량진 이동인데, 여기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필리핀보다 더 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난민 신청 혹은 또 이주해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올해 거치면서 사실은 이제 막 이런 방역에 대한 정보, 또 이런 뭐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동작구청에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대상 뭐 접종 안내 이런 것들 하는데, 현수막, 포스터, 뭐 SNS 이런 거 이제 만들었는데 세상에 영어라고는 한 글자도 없는 오로지 영어도 한 글자도, 정말 알파벳이 한 글자도 없고요. 타갈로그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다 올 한글로만 되어 있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애국자들이시네요. 만들어가지고 막 현수막을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동작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들은 한국어를 다 100% 읽을 수 있고 이해하느냐? 만약에 않죠.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무 사실 기가 찼습니다. 저건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되게 안 좋아하는 전시행정.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당시 또 통장님 아니셨습니까? 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정말 그날 바로 저희도 안에서 내부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영문 버전, 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분들의 모국어인 아마릭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문 버전과 아마릭으로 바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SNS 또 뭐 이메일 등등으로 이제 바로 뿌렸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바로 영어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있으신가 봐요. 아마릭. 네, 아마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사실은 지금 동작 FM에서 그 에티오피아 난민분들이 방송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본인들이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고국의 에티오피아의 이제 한국의 어떤 이런 K 방역 이런 걸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저희 방송국에서 이제 같이 방송을 만들어서 그 에티오피아의 방송에 나왔다고 해요. 아, 진짜요? 예. 작은 외교 진짜 사절단 그러네. 역할을 톡톡하게 하셨네요. 동작 FM은 에티오피아 방송에도 출연하셨고 진짜 상 받아야 돼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주류 미디어가 대변하거나 그 생각하지 않는 계층과 집단에 대해서 지역에서 가장 밀착해서 관심 갖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하게 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온 이런 역할들을 마을 미디어가 했던 거죠. 이건 꼭 지금 뭐 이 이주민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실 많은 이 마을도 되게 혼란에 빠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대면 활동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만나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저희 마을 미디어들이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좀 삐까번쩍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한 것도 사실은 네, 그런 이유. 좀 거기 연장선상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누누이 강조하는 로컬 커넥팅 허브. 아무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막혀버린 마을에 사실 모세혈관 같은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을 미디어고, 이제 작년과 올해 돌아보면 이제 동작구에서 뭐 다양한 영역들, 다양한 부문들, 뭐 교육, 복지, 문화, 뭐 이런 마을 자치에서 이 동작 FM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거의 뭐 50여 차례 정도. 그래서 비대면 회의, 또 온라인 강의, 또 온라인 포럼, 토론, 집담회, 공론장 등등으로 이 동작 FM이 많은 역할을 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만큼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사실은 멈춰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때 네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안 오나? 그래서 저희도 동작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니 근데 요즘 강북도 많은 많이 것들 강북과 용산에서 많이 했고 특히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한 게 이제 랜선 콘서트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이제 공연하시는 문화예술인들 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럼 우리가 뭘 좀 엮어볼 방법이 없을까 해서 랜선 콘서트라는 걸 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들께는 정말 작은 액수지만 공연할 기회와 함께 비용을 좀 드리고 또 그때 다 우울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주민들에게는 좀 이렇게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자 해서 작년과 올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저희가 뭐 예산 문제 때문에 6팀을 선정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공지를 내고 이거 많이 신청하실까 이랬는데 한 35팀 정도가 와 경쟁률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진짜 심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정말 이게 지금 목마른 상황이구나 이렇게 했고 올해도 진행을 했고요. 네, 잠시 후 7시부터 저희 랜선 콘서트 진행하셨던 팀이 나오셔서 서울인 라디오에서 공연을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끝까지 네네. 그래서 많이 봐주시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근데 네. 지역에서 강북 FM의 인지도가 엄청나가 보네요.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네,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정말 필요하고 이랬던 건 아닐까. 저도 본 적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아일랜드 음악인가? 진짜 거기서 꼭 한 시간을 연주를 하는데 맞습니다. 아일랜드 음악 들어볼 네네네. 기회가 없잖아요. 저도 저희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이색적이고 좀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네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도 뭐 라디오 스튜디오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 있는 이런 데를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스튜디오가 더 아늑하고 좋겠다 이러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마을 미디어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뭐 그냥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마을 미디어가 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위드 코로나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지금 또 다시 난리가 났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뭐 로컬 텍트라는 이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이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마을 미디어가 아까 얘기한 모세혈관의 역할을 어떻게 해왔는지 좀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정말 지금 말씀드린 건 세 발의 피다. 그렇죠. 네, 서울에 아까 한 70여 개 단체들이 서울 곳곳에서 정말 이런 사연들을 만들어오고 쌓아오고 지금도 내년에 예산이 끊긴 이 상황,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이 상황에도 이제 계속 만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을 미디어가 지금 일단 예산이 내년에는 끊기게 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개별 단체들이 다 좀 이제 난감한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 저희도 이렇게 좀 머리를 모아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진 않겠지만 과연 그럼 뭐 이기는 기회라는 이런 좀 아주 상투적인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교롭게도 올해가 마을 미디어 10주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사회에서 10년이라는 거의 의미는 또 남다르기 때문에 이 10년을 맞은 마을 미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도약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이제 논의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을 미디어의 길 예산 제로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가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역시 브레인께서 얘기를 시작해 주시는데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마을 미디어의 길을 묻다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묻고 행정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못 되다 보니까 이제 아쉽고요. 마을 미디어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 어려움도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년에는 6월에 선거도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상황을 결코 많은 시민들과 또 마을미디어 활동가 또 주민 참여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응당의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뭐 위기는 기회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비법이 있으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많은 활동, 또 많은 협력, 많은 연대를 구했지만 사실은 또 이 서울이 정말 크고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마을미디어의 어떤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들도 분명히 존재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있죠. 예, 사실 시간의 문제, 또 이런 뭐 활동력의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큰 토네이도를 함께 앞에 마주하면서 이제 많은 정말 뭐 사회적 경제, 뭐 혁신교육, 주민자치 뭐 등등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마을미디어와 함께 좀 손잡고 있고 또 저희도 같이 오히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마을미디어가 먼저 나서서 함께하자, 더 크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 실제 액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힘이 이제 더 커지고 깊어지고 저는 언젠가 이제 이 마을미디어의 길에 또 중요한 어떤 한 길라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젠가가 좀 빨리 와야 될 텐데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뭐 오겠죠?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어려움을 마을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 영역이 겪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좀 연대와 협업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생태계 그리고 그러한 연대와 협업을 커가는 과정에서 마을미디어가 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네. 오랜 시간 마을미디어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이야기, 네, 지난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힘 모아 잘 견뎌내요. 이런 댓글을 네, 노원 FM에서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원 FM 화이팅입니다. 네. 아주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마을미디어들이 지금 미디어로 연대하자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부터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그리고 또 뭐 토론회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매일 저희가 나가서 생중계로 연대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 시간이죠. 내일 이 시간 톡톡 라디오 주제가 미디어로 연대하자의 활동을 소개하고 평가하고 아마 이런 코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와 금천에서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내일도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을미디어 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황 의원님. 네. 이게 사실은 당장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을 또 해결도 해야 되고 네.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바라보고 고민해야 되는 네, 일들이 네. 있는데 당장에는 우리가 이제 올해 예산 10억을 잘 마련을 찾아내야죠. 했으면 네. 원위치 시키는 거라고.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예산도 그 전에 비하면 또 깎인 거잖아요. 예, 5억이나. 그래서 10억 이마저도 우리는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의회에서 반드시 네, 10억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표현이 좀 와닿는데 뭐 이렇게 올려달라고 흡수하는 게 아니라 찾아내야 된다. 네. 네. 뺏길 수 없다. 사실 뺏긴 걸 일단은 그만큼은 다시 가지고 와야죠. 네. 그래야지 이제 원점에서 다시 또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 미디어가 그 다음에 또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갈 수 있게 그게 당장 가장 급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마을 미디어에 참여했던 주민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 미디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디어에 대한 기본 권리를 우리는 좀 주장해야 될 때인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노동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다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노동 교육이라든가 네. 특히 청소년 시기에 노동에 대한 교육을 단지 학생들이 막 알바할 때 너무 기본적인 노동법도 모르고 할까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저도 미디어도 어떤 주민들의 어떤 기본 권리 우리가 매체의 어떤 이용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매체 제작자로서 미디어에 대한 기본 권리를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저는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좀 기본 교육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미디어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그 관련 법안이 아마 통과가 됐을걸요. 네. 아 그래요? 그 네. 법안이 미디어 교육법인가로 해서 아 진짜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서는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게 의무화된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이 학교에 다닐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이런 네. 어디서나 미디어를 만들 수 있고 체험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가 저희가 마을 미디어에서 계속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죠. 지금 권리로서의 어떤 미디어 사실 저희가 특히나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더 중요해졌잖아요. 이제
커뮤니케이션할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어떤 적극적인 시민권의 측면에서 이 정책들을 좀 더 제도화하고 이제 이런 방안을 저희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행정에서도 사실은 이걸 어떤 미디어라고 하면 이 행정에서는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걸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정도 영역에서 지금 고민하실 게 아니라 시민들의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어떤 평등한 소통의 도구로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제도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뭔가 아까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미디어에 대한 개념들이 넓어지고 있고 사실 이 미디어 환경 자체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디어 하면은 그냥 KBS, MBC, SBS였는데 그렇죠. 뭐 지금은 사실 오히려 그게 더 올드 미디어가 돼버렸고 지금은 정말 뭐 너무나 많은 뉴 미디어들이 있고 뭐 그냥 하루에도 그 미디어에 풍덩 빠졌다가 이제 살아가고 하는데 이 흐름 속에서 정말 미디어의 주체가 되고 생산자가 되고 정말 아주 합리적인 수용자가 되는 이 과정 속에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마을 미디어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어린이 미디어 체험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통 그러면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같이 오세요. 근데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보다도 삐까번쩍하지 않은데,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를 뭔가 사실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 되게 멀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네에서 이런 걸 우리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집 옆에 있다라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말 수많은 미디어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고 어릴 때부터 그곳에 노출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 어린이 인스타그램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아이들한테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데 그 내부에서 그런 분석 보고서를 은폐하려고 했고 뭐 이래서 막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흔히 얘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고 접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교육들을 사실은 지금 곳곳에 있는 뭐 또 마을 미디어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좀 적극적인 고민, 적극적으로 더 정책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뭐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좀 이런 시대적 흐름들을 좀 빠르게 받아들이시고 파악하셔서 그런 논의들을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네. 또 뭐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인데 최근에 동작 FM은 이제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래서 아재 개그인가 계속 하셨어요. 네. 드디어 그 시니어 방송을 런칭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분의 동작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이번 주에 1회를 만들었어요. 동작 사랑방 행복한 동에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정말 본인들이 못해 내가 어떻게 에이, 몰라 하셨다가 이제 교육 받으시고 나서 지금은 연습 방송 한 3번 정도 만들고 이제 정규 방송 한 번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시니어 방송은 저희도 70대 어르신이 지금 200회째 하고 있는 방송이 있고요. 시니어 방송 하면 또 용산 FM 원조 아니십니까? 저희도 진짜 왕언니가 간다. 네. 왔다입니다. 왔다. 네. 가신 게 아니군요. 네.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1기 교육생으로 참여하셨던 이준 언니가 지금 거의 9년이 되신 거네요. 네, 9년, 저는 10년? 아직도 저는 언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언니들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자녀 정도의 나이벌인데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어디 가서 언니라는 말씀을 지금 또 들어보시겠어요. 사실 이제 이 뭐 100세 시대 이야기 많이 하고 그거에 사실 뭐 전 국가적인 어떤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또 뭐 커뮤니티 케어 이런 것도. 근데 마을 미디어에서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또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주어진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같아요. 필수 같아요. 아무리 1인 미디어가 요즘 발전했다고 해도 뭐 어르신들이 갑자기 내가 유튜브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오히려 뭐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각계각층의 목소리
그분들의 요구와 이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주고 마이크를 내드린다라는 게 정말 이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해서 정책을 좀 만드는 것. 물론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서울시의 과정도 저희가 이제 예산을 늘려오고 조례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행정이 해준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뭐 요구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만들어온 과정이라 올해 이렇게 갑작스레 닥친 아까 뭐 토네이도라고 표현하신 이 토네이도 앞에서 저희가 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네. 얼마 전에 그 어디죠? 신당 5동 도시재생 지역하고 강릉시 중앙동도 도시재생 지역인데 네네. 이제 마을 미디어를 배우겠다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선진지 탐방. 네, 선진지 탐방 좀 부끄러운데 네. 어쨌든 그분들이 오셔서 신당 5동 분들은 저희 이제 사실 2시간이잖아요. 교육과 간단한 체험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 미디어 꼭 해봐라. 사실은 영상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뭐 라디오 하다가 영상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라디오를 하게 되면 문턱도 낮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누구나 뭐 언어도 상관없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해봐라 하고 한 번 체험했는데 정말 좋아하시고 꼭 미디어 분과를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그분들이 오셨고 강릉시 중앙동에서 오신 분들도 영상을 하겠다고 오신 분인데 라디오 또 체험을 하고 가시고 그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그 도시재생을 알리고 자기 하는 분야를 또 알리는 중요한 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생방송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분 짧게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마을 미디어는 마을의 소통 수단 또 시민들의 표현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마을 미디어를 안 하겠다, 막아버리겠다, 뭐 일종의 금지하겠다 이런 발상은 사실 시민들의 눈과 귀, 또 이런 자유로운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사실 억압하겠다라는 것과 저는 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서울 시민들께서 마을 미디어 활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마을 미디어가 추구하는 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뭐 오세훈 시장에게도 그런 세상이 좋은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세상이 좋은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을 길게 해주셔서 지금 짧게 할 시간이 있나요 지금? 네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똑똑한 시민, 그냥 바로 바라보기만 하는 시민이 아니라 주장할 줄 알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서울 시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 10년의 내공을 쌓은 마을 미디어가 이번 기회로 더욱더 탄탄해지고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